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도형에 대한 닮음을 관련된 내용을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닮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뜻이 뭐냐면 모양 자체가 뭐 비슷하다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닮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들 본 적 있지? 걔네들이 닮았잖아. 근데 이 닮았다라고 하는 거는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모양이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학에서는 닮았다라고 하려면 정확한 수치상의 어떠한 계산한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 그 계산한 결과가 바로 뭘 뜻하냐면 어떠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한 도형을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편하게 뭐 이런 모양의 도형이 있어. 이런 거. 그러니까 얘랑 닮은 도형을 찾아라라고 하면은 이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했을 때 이 도형이 어떻다?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두 도형을 이 닮은 임 관계에 있다라고 하고 닮은 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그림부터 보면 이 삼각형 두 개가 지금 닮았지. 그지? 이 닮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앞서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합동 조건에 말하기 전에 대응되는 점이나 대응되는 각이나 대응되는 변을 이제 표현했듯이 똑같이 이 두 삼각형 안에서도 대응되는 점, 각, 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할 거고 그것들을 비교했을 때 일정한 비율로 닮았으면 닮은 도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합동인 두 도형을 나타내는 거는 합동 기호로 이렇게 나타냈죠. 근데 여기서는 닮았다라고 하는 요 기호가 어떻게 형성된 거냐면은 여러분들 닮음, 같은 이런 영어 단어 뜻이 뭐야? 그 말고. similar. 그렇지. 역시 저예요. 시밀러의 S를 여기 머리를 딱 때린 거야. 그럼 이게 눕혀지죠? 그렇게 기호로 나타냅니다. 이거를 S라고 왜 쓰지 못하냐면은 이 S라고 써버리면 이건 어떠한 꼭지점을 의미할 수도 있어서 헷갈려요. 그래서 이 S자의 대가리를 때려가지고 눕힌 기호가 바로 뭐다? 닮음에 쓰여지는 기호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잠깐 필기 하나만 해볼게요. 우리가 기호를 세 가지를 배웠어. 첫 번째 뭘 배웠냐? A, B, C가 D, E, F랑 세 개의 짝대기를 쓰면 이건 무슨 기호? 합동이다라는 기호고 방금 얘기했던 similar 이게 바로 무슨 기호? 닮음, 닮았다라는 기호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개짜리로 나와 있는 거는 뭘 뜻하는 걸까? 그렇지. 이거는 넓이가 같다라는 표현이죠. 이거 필기를 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각각의 수학에서 쓰여지는 기호는 수학의 언어야. 여러분들 영어도 마찬가지로 단어 뜻을 모르면 독해가 불가능하죠? 수학에서도 이 수학의 언어를 모르면 이 문제 해결을 못 해요.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잘 쓰세요. 이렇게 S자. 요걸 이렇게 뭐 이어버리면 이건 무한대 기호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요거 방향을 이렇게 반대로 쓰면 안 돼요, 이거는. S의 머리를 때려서 눕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도 우리가 이게 합동기호 쓸 때 각각 대응되는 점의 위치를 맞춰가지고 썼죠. 그지? 닮음인 주도형도 마찬가지로 닮은 그 비율이 같은 위치에 놓여지게끔 순서에 맞춰서 대응 점들을 각각 적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 보이는 뭐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에 대한 내용은 사실 그림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A에 대응되는 점, 뭐 B에 대응되는 점 이런 거 찾을 수 있죠? 그거에 대한 설명은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은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봐봐. 두 개의 도형이 뭐라는 거야? 닮았다. 그러면은 닮았다라는 거는 요 BC라는 요 변이 이 오른쪽 삼각형 조그만한 삼각형에서는 어떤 부분하고 대응돼야 되는 거야? EF랑 대응되는 거지. 그지?
닮았다라는 거는 크기가 똑같다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그 크기가 일정한 비율로 같다라는 거기 때문에 BC에 대응되는 변은 EF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각 D에 대응되는 각은 어디 있어? D에 대응되는 각은 그렇지, 각 A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차례대로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길이 자체는 대응되지만 길이가 어때요? 다르죠. 근데 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같아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 놔야 됩니다. 자, 밑에 1-1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도형에서는 항상 닮은 도형이라 할 수 없는 것을 찾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자, 그러니까 도형 중에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형들의 성질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직각 일이면 삼각형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려보라고 다 지시를 했어. 그러면은 어떨까? 모양은 다 비슷하죠. 근데 크기는 조금 달라지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닮은 도형이 만들어지는 거고, 두 번째, 구도 마찬가지죠. 구 같은 경우도 크기는 다르지만 모양이 일치하는 도형이 되는 거니까 항상 닮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등변사다리꼴. 등변사다리꼴 같은 경우에는 등변사다리꼴이 뭐죠? 어. 아니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어. 변의 양끝각이 같은 사다리. 그렇지. 그걸 내가 그려보라고 하면은 어떤 친구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죠. 이때는 두 개가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나? 안 돼요. 그래서 닮지 않은 도형, 항상 닮았다라고 하기 어려운 도형은 3번이 된다. 그 정삼각형 같은 경우도 되고요. 정이심면체 이것도 이제 가능한 거죠. 등변 사다리꼴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밑에 2-1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항상 닮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마름모 같은 거 이게 이제 비교를 할 때 여러분들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항상 닮았는지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이거를 비교하려면 극단적인 도형 두 개를 놓고 비교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름모 그릴 때도 마름모를 이제 이쁘게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 근데 얘를 막 극단적으로 막 이런 식으로 그려도 마름모지. 그럼 두 개가 닮지 않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어. 오케이? 직사각형도 마찬가지야. 직사각형에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 그릴 수 있죠. 근데 직사각형 이렇게도 그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안 닮았잖아. 안 되지,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은 얘도 봐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좁게 그려도 되는 거잖아. 이것도 안 돼요. 정육면체는 이건 가능하지. 부채꼴은 왜 안 되죠? 그렇지. 중심각의 크기가 달라져 버리면 모양 자체가 다른 부채꼴이 돼서 이것도 안 되는 거지. 원 가능하죠. 그래서 뭐예요? 니을하고 비읍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니은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닮음 도형에 대한 이제 뜻을 한번 이제 살펴본 거고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까지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닮은 도형의 성질. 이 닮은 도형은 모양이 같아요. 하지만 크기가 다르다라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건데 그 모양이 같은 경우에 크기가 다르다는 부분을 우리가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대응각의 크기는 각각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이제 삼각형 두 개를 그렸어. 근데 이 삼각형 두 개가 닮았대. 이 두 개가 닮았잖아? 그럼 여기 길이를 내가 만약에 2, 여기가 1, 여기가 뭐 4, 3, 5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4, 3, 5잖아? 그럼 여기 길이가 만약에 8이면 여기 길이는 뭐가 되냐면 6이 되는 거야. 뭐가 일정하다 그랬어요? B가 일정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4에서 8까지 몇 배 늘어났어? 2배가 늘어나면은 여기도 똑같이 몇 배가 늘어나? 2배가 늘어나는 거야. 대응되는 변이 똑같이 전부 다 몇 배? 2배씩 늘어나야 한다. 이거 3이에요, 3. 알겠죠? 그래서 B가 일정하다란 말은 이런 말이고 지금 보여지는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는 어때요? 같죠? 그래서 이제 각은 크기가 어떻다? 똑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닮음의 첫 번째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면 도형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다면 입체 도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평면 도형에서 대응변을 나타내는 건 입체 도형에서 이제 모서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면도 닮은 도형이다. 면이 닮은 도형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닮아 있는 이 두 도형이 어느 정도의 수치를 가지면서 닮았니? 라고 물어볼 수 있지. 그게 바로 닮은 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삼각형과 두 번째 삼각형에 대한 닮은 비를 물어봐. 근데 닮은 비를 표현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넓이 비를 물어볼 수도 있고 어떤 선분의 길이 비를 물어볼 수도 있어.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분의 길이 비가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냐? 라고 하면 이제 몇 대 몇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 1대 2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2배 차이가 나니까. 1대 2. 알겠죠? 그래서 이 닮은 비 읽어보시면 닮은 두 도형에서 대응변 또는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를 우리가 닮은 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장 간단한 자연수로 나타내고 그리고 닮은 비가 1대1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같다란 얘기지. 그럼 이 두 도형은 뭐야? 합동인 거지. 그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양이든 다 닮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원의 닮은 비를 결정하는 거는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닮은 두 원기둥 또는 원풀에서는 높이비, 반지름, 둘레, 모선의 길이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닮은 비에 속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 한번 볼게요. 두 개의 사각형이 닮았대. 닮은 비를 구하래. 그럼 닮은 비를 구하려면 대응되는 두 변을 일단 찾아야 돼. 왼쪽에선 BC, 오른쪽에선 FG. 6하고 10이죠. 몇 대면? 그렇지.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인 1대 2로 나타내면 된다. 그러면 이제 1대 2의 닮은 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했어. 그럼 이제 문제 이게 어떤 선분의 길이를 물어보네. 여기가 몇 센치냐? 그럼 이 CD랑 대응되는 변이 어디 있어요? GH9라고 있네. 얘네들이 몇 대 몇이어야 돼? 1대 2. 그러면 이제 DC는 뭐, CD의 길이는 뭐가 돼요? 그렇지. 절반. 2분의 9cm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요 A의 각 크기. 그렇지. 요거를 이제 간혹 착각하는 게, 닮은 비가 1대 2네? 그래서 이거 55도.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각은 똑같아요. 알겠죠? 자, 밑에 3-1번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수단어 끝내기가 있습니다. 이거 5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4번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두 개의 삼각형이 닮았대. 근데 이제 닮은 비가 5대 3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DF의 둘레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둘레를 물어봤어요. 그럼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전부 다 5대 3이 되게끔 하나씩 찾아주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은 요 D의 길이가 5대 3이어야 되니까 뭐가 돼야 될까? 요 D랑 AB랑 대응되죠? 그럼 이제 이게 문자로 이렇게 넣어서 5대 3하고 5대 3은 10대 X 이렇게 해서 이제 비례식 성질 이용해갖고 X 찾으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계산을 조금 빨리 하는 방법은 실제로 봐봐. 5대 3에 비해 5가 10이죠. 몇 배 됐어? 그러면 여기도 3에서 2배에서 얼마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빠르게 찾아도 돼요. 알겠어요? 자, 3배 늘어났지? 9. 이거 3개 다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되는 거지, 둘레가. 그래서 이게 13이고 9니까 22다.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4번 이렇게 찾으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답을 한번 체크를 할 테니까 채점을 좀 하세요. 1번에 4번, 5번 2번에 5번 그리고 3번은 14 그다음에 5번은 11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밑넓이니까. 됐니? 네. 오케이.